호갱 플러스 고객의 합성어로 주로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손님들을 지칭하는 용어죠. 근데 이 호갱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상은 반대입니다. 성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에 비해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꿈꾸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지난달 제가 성동구청에서 청년 대상으로 강의했던 모습인데요. 평일 저녁 시간인데도 저렇게 많이들 오셨습니다. 이분들이 시간이 넘쳐나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여기 왔을까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돈을 좋아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돈을 더 빨리 불릴 수 있는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갖는 거고, 이제는 젊은 층도 예외가 아닙니다. 뉴스 기사에서 이런 사진 볼 때마다 저 돈이 내 돈이었으면 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투자 성공은 그 자체로도 엄청 중요하죠. 그러나 이분 누군지 아시죠?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최근엔 사명을 메타로 바꿨죠. 최근 몇 년간의 메타 관련 기사를 보면서 좋은 기사를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안 좋은 뉴스들이 대다수였죠. 이런 거물급 인사들도 실패를 달고 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투자 방식은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투자도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 투자는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사기꾼들이 넘쳐나는 시장이기도 하고 내가 몇 년간 피땀 흘려 모은 돈을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내 몇 년간의 고생이 한순간의 선택으로 증발돼 버리는 거죠. 제 첫 투자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 투자 후 사진처럼 기쁨을 얼굴로 막 드러내는 건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속으로는 엄청 기분이 좋았습니다. 요즘 2030 청년들은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요. 내 나이대의 부모님, 이제 결혼 정년기니까 내 집부터 빨리 마련해야겠다. 생활비가 모자라지 않게 일을 늘려야겠어. 자식은 3명 정도 가져야지. 라고 했는데 반해 우리 세대는 30이 되어도 응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인터넷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제 눈으로 실제 직접 보고 살고 있기에 20대 때 집을 마련한 제 스스로가 사실 엄청 기특하고 자랑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깨뽕이 미친 듯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었죠. 투자를 하고 나서 알게 모르게 자신감도 엄청 솟구쳤습니다.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 뭐랄까, 나 진짜 성공했다라는 느낌? 투자에서 엄청나게 큰 차익을 실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집 계약만 했는데도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아파트를 마련을 했으니까 다음 차례는 토지 투자다. 이걸로 미친 듯한 경제적인 부를 이뤄서 회사 때려치는 거다 라고 다짐을 했었죠.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이것저것 강의를 들으러 다니고 세미나도 다니고 박람회 이런 거 닥치는 대로 다 다니다 보니까 제 인적 사항이 다 뿌려졌는지 전화가 미친 듯하게 왔습니다. 뭐 지식산업센터, 토지, 아파트 분양업체 등등 가릴 거 없이 문자, 통화 무진장 왔습니다. 실상은 딱 이 사진으로 대변할 수가 있죠. 어줍잖은 지식으로 머리가 커졌다고 생각한 저 같은 호구들의 간을 빼먹기 위해 사람들이 달라붙는 겁니다. 투자 맛을 본 사람으로서 투자를 행동으로 실현할 가능성이 매우 큰 사람이기에 이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말만 좀 잘 구슬리면 행동으로 바로 이어지는 존재라 이분들 입장에서는 최적의 먹잇감이기도 했죠. 서울은 눈 베어가며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엔 아닙니다. 서울이 아니어도 코 베어가며 눈 감는 게 아닌 눈 떠도 코 베어가는 세상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투자 한번 했다고 해서 혹은 첫 투자가 다행히 좋은 결과로 이어지신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더 호갱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주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첫 투자 후 반드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상은 투자를 안 하신 분이라도 투자를 하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기획부동산 사기입니다. 기획부동산에 대해 많이들 들어봤을 거고 에이, 난 안 당해 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겁니다. 소녀시대 태연의 가족도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한 기사인데요. 생각보다 언론에 노출이 안 될 뿐이지 그 피해자분들의 숫자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기사 제목처럼 대부분의 주요 피해 사례는 개발 호재를 속여가지고 그린벨트를 팔고 가치 없는 땅을 쪼개 판 겁니다. 이런 사기 피해를 입어서 시위를 해도 보상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런 기획부동산의 사기는 정말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 아래 판매팀, 구매팀, 교육팀, 행정팀 등이 촘촘하게 구성되어 사기를 칩니다. 요즘 사람들도 사기 피해 사례를 많이 봐서 더욱더 조심하기에 이 기획부동산 역시 대충 준비할 수 없습니다. 대충 사기를 짜면 사람들이 안 속잖아요. 그래서 이런 피해 당한 사람들한테 바보야? 그걸 왜 속아 하기도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 개인적으로 조금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투자에 있어 많은 분들이 묻지마 투자 하는 분들이 진짜 엄청 많다는 겁니다.
땅 매수자의 43%가 무직이고 땅을 보지도 않고 사는 경우가 87%입니다. 진짜 엄청난 비율 아닌가요? 성남, 금토동 지분 매수자들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한 건데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매수 경로 관련해서 직원의 지인이라 매수한 비율이 62%나 됩니다. 매수 이유도 소액 투자 목적이 59%인 거는 이해가 가는데 직원의 권유로 32%나 샀다는 거는 납득하기는 어렵죠. 무직인 사람이 43%나 샀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매수 토지에 대한 정보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지분 매수 전 현장을 방문한 사람은 13%밖에 안 되며 나머지 87%는 안 갔습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더 가관인 것은 매수 전 지분 주소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 이런 무리한 투자를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일단 근본적인 원인일 것이고 부차적인 이유로는 지금 당장 소득이 없으니 투자 소득으로 돈을 쉽게 벌어보려는 마음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기획부동산 사무실이 있는 위치가 주로 서울 핵심지인 강남에 있다는 겁니다. 땅값 비싼 강남에 버젓이 사무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회사에 대한 신뢰가 좀 가는 거죠. 그리고 사무실에 실제 들어가 보면 진짜 그럴듯한 개발 지도가 엄청 걸려 있고 들어가게 되면 바로 팀장이라는 사람들이 브리핑을 해줍니다. 여기도 호재, 저기도 호재, 다 호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 한 번도 단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실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권했던 지역이 제주도랑 시흥이었는데 상세 지역은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분들 말 듣고 결론적으로 제가 투자를 했다면 전 알거지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기획부동산의 대표적인 사기 수법은 지분 투자입니다. 아까 저에게 사기치려고 했던 분들 역시 지분 투자로 권했었고요. 지분 투자의 장점은 첫 번째 소액 투자입니다. 제가 첫 번째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분 투자의 장점은 저 소액 투자 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팔랑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런 소액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에 귀가 쫑긋 할 겁니다. 개발이 될 것처럼 상세한 데이터를 들이밀고 개발 호재 등을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개발이 안 되는 땅인 거죠. 이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짜는 게 실제로 개발될 땅 옆에 개발이 앞으로도 안 될 땅들을 사가지고 매수자들이 투자 검증차 시청 공무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 지역 개발될 땅이냐고 물어보면 시청 공무원들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을 듣고 바로 옆에 땅이기에 아 여기도 오르겠구나 라고 납득하게끔 투자자들을 속인다는 겁니다. 또한 팔랑귀가 아니더라도 이분들의 설명을 계속 듣다 보면 혹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지분으로 투자를 해도 토지의 가격은 계속 오르니까 가지고 있으면 개이득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개발이 안 되어 있을 때, 즉 저렴할 때 사야 이득을 보는 거죠. 나중에 개발 다 되고 비싸게 사면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 지분 투자로 들어갈 사람 이제 한 자리 남아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 빨리 서두르셔야 합니다. 라고 재촉을 하죠. 실상은 몇 명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넷째, 지분만큼 거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실상은 틀린 말은 아닌데 내용을 조금 더 깊게 파고 가면 지분만큼 사고 파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너 계속 복권 사면 언젠가는 1등 될 수 있어 하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이론적인 이야기들만 늘어놓는 거죠. 어찌되었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혹해서 돈을 쏴버리게 되면 즉 개발 안 되는 땅에 여러 사람의 지분이 연계되어 있는 땅을 사는 순간 여러분의 돈은 완전히 묶여버리게 됩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투자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투자에 있어 실행력이 높은 분들이기에 이런 사기꾼들의 말을 듣다 보면 오히려 현혹되기가 더 쉽습니다. 제 영상에 자주 강조하지만 돈이 되는 거면 가족들한테는 알려주지 생판 모르는 남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물론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무료로 알려주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신도시 상가 분양받는 겁니다. 제가 투자를 실행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마곡에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마곡도 가보면 아직도 상가 공실인 데가 많습니다. 판교는 어떨까요? 대한민국 일자리 끝판왕인 판교는 다르지 않을까요? 현실은 반값이어도 안 팔리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A급 상권인데도 말이죠. 여기는 사실 저도 여러 업자분들한테 투자하면 좋은 곳이라고 수차례 연락을 받았던 곳인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안 했습니다. 분양 당시 평균 경쟁률이 54대 1이었는데 판교역이랑 이어져 있어서 화두가 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곳은 입주 시작한 지 반년이 넘어도 썰렁하죠. 그냥 자막만 이런 게 아니라 화면만 봐도 느껴지지 않나요? 380개 점포 중에 30개 정도만 임대된 거면 10%도 안 나간 거죠. 8% 될라나요?
공실이 92%나 된다는 소리입니다. 기사 한번 볼까요? 빨대 효과의 공실만 90%, 백화점 블랙홀에 허우적대는 판교 상권. 현대백화점이 들어서면서 상권 활성화 기대감이 높았던 판교 역세권 상가에 공실이 가득하다.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초대형 백화점이 주변 상권을 흡수하는 이른바 빨대 효과 부작용이 지목된다.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판교역과도 이어져 있는데 여기 돌아다니다 보면 진짜 현대백화점 빼고 상권이 활발하다 이런 느낌이 안 듭니다. 판교역 건너편에 있는 아브뉴 프랑도 현대백화점 판교점하고 비교했을 때는 사람 유입도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일산에 있는 라페스타는 뭐 진짜 말할 것도 없고요. 진짜 여긴 몇십 년 전에는 장사 진짜 잘 됐었는데 지금은 낮에 가도 무섭습니다. 여기 말고 동탄도 공실상가 쉽게 찾을 수 있고요. 그에 반해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아무데나 입점하지 않는 에르메스도 유치를 하고 개점 5년 만에 매출 1조 원을 뚫었습니다. 말 그대로 미친 듯한 매출 상승이죠. 스타필드 고향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에 가면 사람이 미어 터집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비가 왔었는데 사람들이 어디 밖에 못 놀러 가니까 실내 복합 쇼핑몰로 많이들 갔습니다. 근데 진짜 이날 스타필드 기준으로 반경 한 3km 모든 도로 일대가 주차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차들 대부분은 스타필드 오고 가는 차량들이었습니다. 또 현대, 서울, 여의도는 어떨까요? 개점한 지 얼마 안 된 신상 백화점인데요. 여기 역시 주말 되면 백화점 일대 이 사거리 도로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다는 거죠. 제가 볼 땐 모든 백화점 중에 여기가 요즘에 제일 핫하지 않나 싶습니다. 팝업 스토어도 여기서 진짜 많이 열기도 하고요. 백화점들이 어느 정도 잘 되는지 정량적인 수치를 가져왔습니다. 21년 자료인데요.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은 2조 5천억, 롯데 잠실점은 1조 8천억, 부산 해운대에 있는 신세계 센텀시티점은 1조 5,600억,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1조 뚫고 21년엔 1조 2,400억이었네요. 동대구역에 있는 신세계백화점도 1조 2천억 원이나 됩니다. 21년도에 6,600억 원이었던 더 현대서울이 향후 가장 주목되는 백화점 중에 하나긴 합니다. 아니 신도시 상가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백화점 이야기만 이렇게 계속 하고 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얼마나 백화점이 잘 나가는지를 체감하셔야 신도시 상가 분양받는 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를 체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가볍게 지나갔는데 우리나라 백화점 매출 1위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1등이 아니라 전세계 매출 1위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을 자주 이용 안 하더라도 뉴스에서 많이들 접해봤을 백화점들인데요. 갤러리 라파에트, 이세탄 백화점, 헤러즈 백화점 이것들을 다 제친 거예요. 이 신세계 백화점이. 이 영국 런던의 헤러즈 백화점, 호화스러움의 결정체인 프랑스 파리의 갤러리 라파에트 백화점도 1886년에 지어진 도쿄 신주쿠에 있는 이세탄 백화점마저도 다 제쳐버린 백화점이 바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백화점은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경제대국의 수도에서도 최고로 잘 나가는 백화점들인데 이러한 백화점들을 다 제쳐버린 겁니다. 이런 대기업들하고 일반 소상공인이 싸움을 하게 되면 상대가 될까요? 체급이 상대가 안 됩니다. 실력도 실력일 뿐더러 자금력에서 압도를 해버리기에 본인의 시그니처 메뉴가 있다거나 마케팅 능력이 탁월하지 않는 이상 100%질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이렇다 보니 상가 임차인들이 결국 상가를 안 구하게 되므로 이러한 상가를 분양받는 상가 주인들은 말 그대로 대출로 허리가 휘어지는 상황입니다.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받은 데다가 금리마저 높고 임차인은 아예 안 구해지는 상황이니까 진짜 이분들이야말로 고난의 시기를 걷고 있습니다. 제가 신도시 상가를 분양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단톡방에 참여해서 이분들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접해본 사람 입장에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처에 대형 쇼핑몰이 있다면 더더욱 신도시 상가 분양받으시면 안 되고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전단지나 광고 기사 본 적 있을 겁니다. 병원, 10년 플러스 10년 학원, 5년 플러스 5년 임대 확정, 20년 임대 계약 완료. 사기꾼들이 날뛰는 세상입니다. 임대료 확정 보장을 어떻게 확정을 하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즘엔 가족도 서로 안 챙기는 세상인데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여러분들에게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겠다? 이런 말은 그냥 거르셔야 됩니다. 임대 수익 보장 상가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9년에도 관련 기사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도 속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분양사가 악성 미분양을 떨어내기 위해 그리고 임대료 지원만큼 분양가를 높여서 팔아먹기 위해 이러한 전략을 쓰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기사입니다. 좀 읽어볼게요.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는 A씨는 노후 생활비 확보 차원에서 지난 2016년 동탄 신도시의 상가를 구매했다.
당시 시행사는 해당 상품을 임대 수익이 보장되는 상가라고 홍보를 했는데 이는 A씨가 이 매물을 매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임대 수익을 보장해주는 수익형 부동산 상품 투자에 주의가 요구된다. 시행사 측이 임대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홍보를 하지만 지원금만큼 분양가를 올려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분양을 위한 마케팅 꼼수라는 지적이다. 임대 수익 보장제는 시행자가 수분양자, 즉 상가 주인이죠. 상가 주인에게 통상 2년 동안 임차인 대신 월세 일부를 지불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볼게요. 월세가 100만 원이면 30만 원은 분양한 시행사가, 나머지 70만 원은 임차인이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상가주는 공실이더라도 분양사가 제공하는 월 30만 원이라는 최소 임대 수익은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다. 세입자는 월세 일부를 시행사가 대신 지불해 주니까 실제 내야 할 돈을 아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 같은 장점을 앞세워서 시행사는 분양 및 임차인을 보다 수월하게 모집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죠. 분양가가 소폭 오르는 것도 문제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임대 수익 보장 상품이 위험한 이유가 따로 있다. 분양사의 지원금이 끊기는 2년 뒤부터, 즉 영원히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죠.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즉 지원금이 끊기는 2년 뒤부터는 수익률이 일반 상가보다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계약 전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라고 온갖 자랑은 다 늘어놓다가 계약 후 임차인이 안 구해져 공실이 나면 저렇게 외면하죠. 이게 현실입니다. 절대 구제해주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도시 상가 분양받아서 피눈물 흘리는 상가 주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임대료를 낮추자니 자기 매물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니까 쉽게 월세 시세도 못 내립니다. 그냥 어떻게 봐도 답이 없는 상황이죠. 세 번째 주의할 사항은 퇴사 함부로 하지 않기입니다. 이 세 번째 역시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 요즘 간과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별의 별일이 다 있습니다. 어딜 가나 도라이가 한 명씩은 다 있고, 또는 아니 이거 누가 이렇게 했어 라고 부장이 말하면 중간 관리자인 과장은 아니 김대리 좀 잘하지 그랬어. 이를 들은 김대리는 니네가 이렇게 시켰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말 못하죠. 실상은 대리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 시원하게 던지고 나오는 거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은 반드시 상상했을 겁니다. 생계적인 이유 때문에 회사를 다니지 회사를 즐겨서 다니는 사람은 1%도 안 될 겁니다. 즉 정말 자발적으로 즐거워서 회사를 다니는 경우는 극히 희박하죠. 그래서 퇴사가 소원인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 봐도 무방하죠. 하지만 투자에 있어 영원한 성공은 없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은 시작을 하자마자 실패를 받겠죠. 그것도 빡세게요. 그런데 이 투자 실패가 참 무서운 게 사람 봐가면서 이 아픈 경험을 느끼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실패 강도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게 줄 때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몇 년간의 나의 노력들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본업 외에 확실한 수익 파이프라인이 없으면 정말 퇴사하시면 안 됩니다. 월급처럼 다달이 들어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은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합리적, 이성적인 판단과 결정은 투자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발생이 안 된다면 나의 생계가 유지가 안 되고 이는 비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장 돈이 안 들어오면 나는 먹고 살 수가 없고 또한 내 마음은 점점 급박해지고 여유가 없어지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충동적인 투자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최근 몇 년간 벼락부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근로소득의 가치가 많이 하락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지금도 인터넷 유튜브에서는 사업을 해야 성공을 한다, 퇴직 후에도 가난하게 산다 관련 영상들이 도배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부동산 하락 시기 및 금리 상승 콜라보로 인해 무리한 비투의 결과가 어떠한지 모든 자본을 끌어모아서 투자한 영끌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여러분들도 잘 보고 계시잖아요. 이럴 때 안정적인 근로소득이 없다면 특히나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퇴사하는 것에 있어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최근 경제 상황이 여러모로 좋지가 않습니다. 실물 경기가 진짜 안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이 투자하기에 안 좋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경제 호황기라고 해도 함부로 퇴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과 같이 순식간에 언제 경기가 나빠질지 모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쉽게 퇴사하지 마십시오. 받기 진짜 더 지옥입니다. 본인이 뭐 금수저라면 상관은 없지만 금수저가 아니라면 플랜 B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나와버리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부동산 첫 투자 후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주의사항들을 흘려들어서 피해를 입게 되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재수 없었다고 본인을 탓해봤자 누구 하나 동정해 주지도 않고요.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예방이 최선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먼저 겪어본 사람으로서 이러한 길을 아직 걸어보지 않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